오늘은 용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이에요. 용신. 그래서 일단은 이 시작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용신은 사람들이 이 용신운이 들어오면은 만사형통이라고 아는데, 용신은 절대 만사형통이 아니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런 운이 아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인생은 한 번에 모든 게 다 풀리고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주에서도 모든 게 다 한 번에 풀리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운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용신은 만사형통이 될 수 없다, 그런 운은 없다예요. 용신은 그러니까 이 용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는 용신이 있는데 삶에는 용신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용신이 없어요. 그 용신이라는 그런 만사형통 운이 없다는 거에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설명하는 운이에요. 용신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용신과 격국을 보지 마세요에 대한, 그건 안 하는 게 더 나아요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신 같은 경우는 이 격국, 그래서 이 사주 내에 편중되어 있는 인자를 그 중화시켜주는, 편중성을 잡아주는 이런 인자가 이제 용신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사주 내에 이제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다, 경신월이다, 이게 편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편관은 그 식상으로 때려잡던지, 그 인성으로 소통을 시키던지, 겁재가 와서 합살해주던지 이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편관 같은 경우는, 편관격 같은 경우는 인성이 들어오면은 좋다, 뭐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요런 형태로밖에 해석을 풀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용신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안 좋고 어떤 건 좀 그냥 평탄 무난하고 뭐 요런 해석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을 좋다 나쁘다로 쪼개는 개념이 용신이기 때문에 이거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용신론이. 왜냐면은 인생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섞여서 같이 들어오고, 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런 중간에 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는데, 이 용신은 항상 좋다 안 좋다로 계속 쪼개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함정이 잘 생겨요, 이 용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 간목일간이 이제 만약에 이제 월지에 이런 간목이나 어떤 다른 일주들이 월지에 이제 편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인성이 하여튼 그 운에서 들어와 주면, 이럴 때 이제 이 관성과 일간을 소통시켜 주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직업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요런 것이 이성운이나 요런 것이 이제 잘 풀릴 수 있는 요런 자로 해가지고 좋은 운이다, 요런 형태로 이제 용신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관이면은, 이런 월지에 편관이 있으면은 이게 인성이 좋고 그 다음에 식상이 좋고, 그러면은 이런 편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편관인 용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죠. 편관 용인, 이런 형태로 이제 붙이는데, 이 사주에서 용신이 이제 보면은 인성이 수가 되잖아요. 수. 그러면 이 수가 모두 좋은 게 아니고, 수에는 또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식상도 좋다고 했잖아요. 인성도 좋고 식상도 좋고. 그러면 식상 같은 경우는 병화는 식신이 되고, 사화는 식신이 되고, 이 정화는 상관이 되고, 오화는 상관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편관격 같은 경우에 이 대운에서 얘네들이 들어오면 다 좋냐? 다 좋아야 되잖아요, 용신이니까. 근데 얘네들을 만났을 때 다 좋지가 않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 현상이 섞여서 들어오죠. 왜냐면은 사람은 항상 이 월지만 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년지와 일지, 시지를 다 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월지를 소통시켜 줄 때는 이 월지를 소통시켜 주기 때문에 좋은 일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년지를 충 때리면 충으로 인한 혼란함도 나타나고, 일지를 또 합하면은 뭔가 달라붙으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여기를 또 이제 뭐 형 때리면 뭔가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 이 구역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달라요. 이 해수가 들어올 때, 자수가 들어올 때, 이 사화가 들어올 때, 우화가 들어올 때. 왜 그러냐? 이 해수는 해묘미 운동을 하고요. 여기 자수는 신자진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화는 사유축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화는 인호술 운동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같은 화라고 해도 얘는 사유축으로 가려고 하고요, 우화는 인호술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왜냐면 이게 같은 화긴 한데 얘는 자체 그 화국을 지키려고 하는 애고, 이 사화는 이 금국을 만들려고 하는 애. 그러니까 완전 속성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 얘도 보면은 지금 해수는 해묘미 그 목으로 가잖아요. 목으로 가고, 이 자수는 이 수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글자마다 그 방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화라고 해도 다 이 방향성이 달라서 현상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천간도 보면은 정화는 임수를 따라가잖아요. 병화는 신금을 따라가고, 그렇죠? 병신합, 얘는 정임합. 이 계수는 무게합으로 가고, 이 임수는 또 여기 정임합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글자의 운동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주 내의 현상을 다양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같은 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용신론이 원래 이 글자가 지금 십천간 12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합치면은 이제 22 행이 돼요. 움직인다. 그래서 이 12글자는 각기 방향이 12개로 쪼개진다. 12개다. 근데 이거를 용신론은 5개로 이거를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쉽게 풀어가려고 이거를 오행으로 두리뭉실하게 압축시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용신론으로 사주를 풀으려 하면 참 쉽고 간단하게 사주를 풀 수 있는 것 같은 함정에 빠져버리게 돼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으로 사주를 푸는 게 더 그 다양성과 정확도가 높을까요? 아니면은 12가지의 방법으로 사주를 푸는 게 더 다양성과 정확성이 높아질까요? 당연히 12개가 되죠. 근데 이 12가지를 다 활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다 습득을 해놔야 돼요. 이거를 이제 12가지의 22행의 운행, 방향, 목표 지향성을 보는 방법이 이제 12운성, 그 다음에 삼합을 보면 이제 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격각도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용신은 사행을 한 1행이라고 쳐버려요. 그러니까 12행을 5행으로 압축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행을 1행으로 압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각기의 방향성과 목표가 다른 글자들을 하나로 그냥 뭉뚱그리 시켜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버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요런 거기 때문에 요런 걸 받으라도 이 용신론이 잘 안 맞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있으면 이 자대운에 걸리면은 이게 관인소통이 되잖아요. 관인소통이 돼가지고 정인이니까, 정인이 되니까 어떤 학업성취, 학업성취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떤 자격과 라이센스를 따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조직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자수대운을 만나면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명 좋은 점이 있는데, 이 자수는 무토를 지금 태지시키고 기토를 지금 절제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간목한테 이 재성이 지금 절퇴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무토와 기토 재성, 남자한테는 배우자, 요런 게 지금 문제, 에러가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계급 발전이 잘 따르기는 운이 되는데, 어떤 배우자의 건강이 됐든지 배우자의 관계가 됐든지 그런 건 깨지는 형태로 가기 쉽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우화 속에 기토가 있는데 천간의 무기토를 지금 절태지로 12운성으로 굉장히 묵사발 만들면서 이 우화까지 충 때리면서 기토를 지금 때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밖으로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맞아가지고 어떤 부상이나 건강적인 부분이 안 좋던지 활동성이 위축된다든지 아니면 이 우화는 또 이 간목에 식상이 되니까 나의 그런 활동성 위축이나 건강적인 부분이 약해지면서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침체되고 힘드는 우울함 뭐 이런 게 따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상 사고가 따른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글자의 그런 운행 방향성을 보면은 그런 게 한 번에 다 나오는데 용신론으로 보면은 인성이 들어오니까 그냥 좋다밖에 안 나와요. 좋다 그죠? 좋다 관계소통되니까 좋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이 용신론을 보면은 아주 사주 해석을 하는데 오류가 많이 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맞는 것도 있는데 안 맞는 게 많이 있겠죠. 갑오일주 올해 연애운이 별로예요. 올해 연애운이 자수 들어오니까 충. 근데 이게 세운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대운으로 들어와 버렸으면 10년 동안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이럴 때는 인수 용신이 아니라 인수 패망이죠. 어떤 이성운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이 어떤 운에든 그 장단점이 있다. 요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신은 만사 형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격국은 이 사주의 기본 그릇 설계도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씨앗 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 그릇과 기본 씨앗 이런 형태가 이제 그 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취해서 보는 것 이렇게 되죠. 이 격국과 이 사주가 그런 사주 팔자가 이제 설계 도면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격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이 격이 많이 영향을 행사한다 이 사주 내에 이런 건데 이 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설계 도면 씨앗 그릇을 환경적으로 인해서 이 씨앗을 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설계 도면을 시공하는 시공 업체 업자 이런 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주 내에 이제 이 월치 내에 있던지 이 사주 내에 있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운에서 요런 것들을 그 시공을 시켜주고 어떤 씨앗을 발화시켜주고 그릇을 채워주는 운이 오더라도 이게 다 꽃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고 그래서 결국 이 격국에서 도움이 되는 인자가 오더라도 대운에서 이게 한 번에 다 좋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격국에서 용신을 취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이 격을 잘 보고 이 격을 보는 이유가 기본 사주 그릇의 설계 도면 씨앗 그릇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 보기는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부를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사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재성이 강한 사주가 되고 일간이 약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제다신약이 되죠. 일간이 약하면 제다신약이 되면은 인비가 용신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격구 용신을 공부하실 때. 근데 이제 이게 함정이라는 얘기죠. 인비 용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성이 또 이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신금, 유금, 그 다음에 비는 임수, 해수, 그 다음에 계수, 자수가 되는데 이 글자가 그러면은 인비용신이니까 이 글자가 들어오면 다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그 오행으로 보자면 이게 금행 그리고 수행이 되지만 수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이잖아. 이행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압축시켜 놨잖아요. 이 네 개를 하는 그러니까 사행인데 이 글자 하나가 하나의 행인데 방향성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행인데 이거를
수행으로 하나를 묶어놔 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도 지금 사행인데 이걸 금행 하나로 지금 압축시키는. 그래서 이 인비용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이 지금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좋은 현상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고요. 이게 또 함정이 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간이 약할 경우 이 재성에 이제 그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간이 약한데 이 재성이 많다는 거는 내 몸은 약한데 이 내가 그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영토와 땅 이런 재물이 많은 걸 의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나겠죠. 몸이 아프겠죠. 근데 이제 이 인성과 이 비겁이 들어오면은 이 약하던 나의 그 일간을 보조해 주잖아요. 여기 임수가 이 신금을 만나면 장생, 유금을 만나면 목욕, 해수를 만나면 걸록, 자수를 만나면 제왕,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 12형성으로 받아도 일간이 세지잖아요. 강해지잖아요. 이러면은 일간이 강해지면 운동성이 살아난다. 운동성. 그러니까 체력이 세진다는 거죠. 체력이 상승한다. 독립심이 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주도력이 생긴다. 요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준에 재성이 많으면 어떤 그 근밭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건데, 내 일간이 약하면 그 어떤 사람이 재성이 아무리 많아도 일간이 약하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더 심한데, 이 물질을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이거를 내가 쟁취하고 가지고 장악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런 욕심이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이 제다 신약들이. 그러면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돈을 벌면 몸이 아파. 근데 이제 인비가 오면은 이 몸을 건강하게 해줘요.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결국 이 사준에 있는 이 재성이라고 하는 이 병화와 정화를 인비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정화는 신금을 만나면 그 목욕지가 되잖아요. 목욕지 12형성으로. 그 다음에 유금을 만나면 장생지, 그리고 해수를 만나면 태지, 자수를 만나면 절지.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사준의 재성이 모양이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물적으로가 지금 이 유금이 들어왔을 때는 이 정화가 장생을 하니까 돈도 벌리고 일간도 지금 장생에서 목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그러면 지금 제다 신약에 인성이 들어오면 용신, 이게 맞아 떨어져요. 왜냐면은 일간도 세지고 재성도 동시에 세니까. 이러면은 이 인비용신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신금을 만나면 목욕지가 되잖아요. 목욕지는 상승하다 한번 꺾이는 단계, 그러니까 한번 출렁한다, 한번 털어먹는다 개념 이 되고요. 그 다음 해수 만나면 말 그대로 태지, 이 자수 만나면 절지. 이때는 재성이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오히려 이 내 몸은 이 해수 자수를 만나면 건강해가지고 주도력과 독립심, 야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투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해자가 들어오면 이 해자에서는 임수, 비견이 걸록, 겁재 개수가 제왕, 이 자수에서는 임수가 제왕, 이 개수가 걸록지. 이렇게 되면은 이 비견, 겁재, 이 도둑놈들이 힘을 굉장히 받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도 도둑놈들이 생기고 주변에서도 나를 뜯어먹고 그 내 재성들을 분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관계, 환경적으로 도둑놈 강도들이 꼬여가지고 이 재성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탈시켜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인비용신이 이 글자마다 다 현상이 다르다. 그래서 이 인비용신 이거는 한마디로 현상이 다 다르는데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를 묶어버렸다니까요. 잘못된 거죠. 이게 하나로 묶어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류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용신은. 그래서 이 용신론을 아예 그냥 보지를 말고 격국도 보지 말고 이거 하면은 몇 년 까먹는다는 거죠. 3년에서 5년은 까먹는다는 게 3년 5년 3년에서 5년을 돌아간다. 어렵게 사주를 배우고 공부를 한다. 우행을 보지 말고 항상 22행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행은 사주 해석을 흐리멍텅하게 해놓는다. 그래서 이 오행의 강약론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요런 거죠.